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에게 고운별입니다. 원자재 상승에서 비롯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환율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통화 가치가 조금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 시장 오늘 봉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간밤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죠. 이후에 2050선까지 내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0.11%가량 하락한 2,956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0.03%가량 하락한 953.11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제약과 2차 전지주들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요. 게임주들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개인만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개인이 4,610억 원가량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460억 원, 기관은 4,52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오후장 들어 순매도의 폭을 확대하면서 4거래일 만에 팔자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3,48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외국인은 2,200억 원, 그리고 기관은 1,120억 원가량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요, 황금별을 따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계좌에 담겨 있는 그런 고민들을 쏙쏙 해결해드리기 위한 종목 상담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월요일은 또 휴장이죠. 휴장하는 그 휴일에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오늘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아프고 병든 계좌를 치료해드리기 위해서 닥터강 전문가님께서 오늘 함께하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오늘 이제 함께하고 있는 닥터강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많은 것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금요일 이제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 시간과 함께 또 많은 것들 또 나눠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시간 외에도 저희 슈팅스탁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핸드폰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하신 다음에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전문가님들의 사진이 보입니다. 그 아래에 닥터강 전문가님 사진 보이시죠? 그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면요.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저희 무료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도 해결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1577-8159번, 1577-8159번 무료 문자 상담 번호고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지금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고민 상담 시간도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슈팅스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 차세대 주력 업종, 전기차, 폴더블폰 투자 전략. 네, 전문가님, 이 전기차와 폴더블폰이라는 게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한데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전략을 잘 못 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강의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 속에서 강세를 띠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해당 섹터 쪽에서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이 전기차 쪽, 그리고 이제 이 폴더블폰 시장 쪽이 이제서 막 시장이 개화를 하고 있는 어느 정도 이 업종의 도입기이기 때문에 한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동안은 해당되는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싼 가격이다. 이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상당히 이제 이 업종이 다변화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는지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차세대 주력 업종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국내 증시에 대해서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부분이 국내 증시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2025년 이후부터는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용 배터리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의 이 주력 업종인 바로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액을 이제 글로벌에 있어가지고 뛰어넘을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반도체가 될 수가 있는 유력한 부분이다. 이 내용들이 지금 이제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작년이나 재작년 지속적으로 이제 좀 나와줬었던 이슈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드디어 폴더블 폰, 갤럭시 폴더블 폰이 1이나 2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흥행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기술에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폴드 3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플립 3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이 관련된 내용들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사실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포화 상태였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 아이폰이 이제 출시가 되게 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뛰어들고 거의 이제 7, 8년 정도 동안을 지속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한 3년, 4년 정도는 특히나 이제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소비가 좀 침체가 되는 성장이 마이너스가 기록을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나와줬죠. 그런 부분에 이 스마트폰의 포화된 시장을 현재 지금 이 폴더블폰 쪽에서 바로 이제 박차고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이 이제 뉴스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반도체 쪽이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증시 쪽에서 이틀 연속으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와주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해냈으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하락세, 한 5거래일 연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아니면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반도체 쪽에서 주가가 부진하게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가장 선두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뉴스에서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현재 메모리 업황이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 메모리가 뭐 반도체 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반도체 쪽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뭐 이제 재택근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온라인 교육 관련된 부분에서 데스크톱 쪽 PC나 아니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 빅데이터의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 수요가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작년부터 반도체 쪽 굉장히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 쪽으로 굉장히 이제 좀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부분이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코로나 국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감에 따라서 해당 부분에 이 폭증을 했었던 수요가 현재 지금 피크를 찍고 꺾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외신 쪽이나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메모리 업황이 긍정적인 부분은 지속이 되겠지만 해당 피크 지점을 뚫을 만한 긍정적인 소식 같은 경우는 나와주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메모리 쪽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 투자자들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된 부분을 충족을 시켜주지를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쪽의 주가가 굉장히 부진하게 나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쪽에 이제 뉴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 쪽이 코스피의 시가총액 비중에 20%선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코스피 쪽에서 영업이익에 지금까지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과 SK하이닉스 둘이서 내는 매출액이 코스피 100개 기업의 한 40%의 매출을 담당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보탠다라고 하면은 두 기업이 국내 지금 기업들을 뭐 먹여 살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당장 이제
현재 시장이 다시 한번 나와주기 전에 이 시총 비중이 예전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이상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가총액이 20%선 아래로 내려왔다. 이 부분이 어디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냐.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가지고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많이 급락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큰 추세로 본다라고 하면은 상승 추세인데 이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 20%선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느냐. 바로 신성장 기업이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서 매출액을 폭발을 시키고요. 그러면서 해당 종목들이 대세 상승을 이룩을 하게 되면서 그런 기업들이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의 매출량이 굉장히 좀 편중화가 되어 있는 그런 증시였는데 지금 드디어 국내 증시가 신성장 기업들이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만 나와주게 되다가 흑자 쪽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 부분들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국내 증시에 있어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업종적인 부분이 굉장히 다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지금 현재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쪽 뺀다라고 하면은 크게 업종으로 볼 수가 있는 게 게임주 쪽이나 엔터 쪽입니다. 엔터 쪽.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에코프로비엠 쪽이 이제 SK 쪽하고 한 10조 원 규모의 잭팟 공시가 떴죠. 양극재 소재 관련된 투자를 굉장히 폭발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증권사 쪽에서 굉장히 이 지금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의 이 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생각보다 지금 이 2차 전지 소재가 훨씬 더 큰 시장이구나. 해당 부분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게 되면서 현재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이 그러니까 배터리 3사로 볼 수 있는 셀 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납품을 들어가고 있는 소재 쪽이 현재 게임주 쪽의 시총을 추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SK 아이테크놀로지라든가 아니면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등등 이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지금 커졌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종목들이 올라간 부분이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있겠죠. 이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인터넷 쪽의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코로나 국면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해당 기업들에 대한 매출액이 굉장히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종목들이 워낙 대세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가총액 코스피 2위를 지키고 있었던 SK하이닉스가 네이버한테 한번 추월을 당했어요. 지금은 네이버가 한번 이제 플랫폼 쪽 규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좀 하락이 나와서 다시 한번 SK하이닉스가 치고 올라왔지만 지금 이제 해당 부분에 이 신성장 기업들이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다변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에 따라 가지고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해당 신성장 기업들에 대한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이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이 메모리 반도체 이 부분의 매출을 지금 증대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셨던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폭락은 없다. 조정은 있어도 폭락은 없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예상 시장 규모 관련된 부분들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어느 쪽을 살펴보냐. 전기차에 대한 부분의 투자 전략을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잡아보셔야 되느냐.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2차 전지 시장 규모가 2025년에 글로벌 140조 원을 달성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때 당시 때 본다라고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 매출액 규모보다 커지게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많이 판매를 했죠.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3배가량 증가가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2차 전지, 특히나 이제 셀 기업들, 배터리 3사 쪽에서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되다가 드디어 이 부분에 대한 2차 전지 쪽에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 작년 이제 LG화학 쪽에서 처음으로 턴어라운드가 나와줬고요.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삼성 SDI 턴어라운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 SK 같은 경우도 올해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사업 부분이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해당 부분에 대한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규모에 대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느냐.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배터리 SK 쪽, LG 쪽, 그리고 삼성 쪽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실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해당 세 개의 배터리 3사 쪽에 전부 다 악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2차 전지에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거의 40% 비중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게 지금 양극재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양극재. 리튬이나 코발트나 해당 부분들이 워낙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애진작에 이 원자재들이 상승 구간이 나와주다가 이번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전부 다 사상 최고가 근접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고가 구간을 뚫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해당 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마진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재가 지금 현재 껴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살펴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지금 이 해당 배터리 3사 쪽으로 전부 다 무슨 악재가 껴있느냐. 분할 악재가 껴있습니다. 워낙 지금까지는 2차 전지가 투자만 진행이 되고 지금 이제 매출이 나와주지를 않는 그런 섹터 쪽에서 워낙 이제 이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가 떨어져 나오는 거고 LG 화학 쪽에서 에너지 솔루션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 삼성 SDI 쪽에서 2차 전지 쪽이 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분할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배터리 3사가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느냐? 지주사가 할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할인. 그러니까 해당 이제 지금 SK나 LG, 이 삼성 쪽으로 SDI 쪽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기본적으로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는 화학 쪽을 위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겠죠. 2차 전지 쪽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외국인 수급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분할이 된 새로운 종목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당 부분에 대한 2차 전지 쪽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쪽으로는 투자 전략을 잡으시면은 안 된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삼성물산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이 있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가 삼성물산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투자를 하는 쪽은 이쪽으로 직접 투자를 들어가지 해당 부분에 대한 삼성물산 쪽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주사 할인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2차 전지 쪽으로는 투자 전략을 어디로 잡으셔야 되느냐. 지금까지 급등을 하고 있었던 소재 쪽, 아직 올라가지 않은 쪽이 이쪽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같이 보셔야 되는 쪽이 장비 쪽이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에코프로 쪽에서 SK이노베이션 쪽과 양극재 10조 원 규모의 잭팟 수주 공시가 떴다. 이 부분이 나와주게 되면서 소재 기업들에 대한 시장 규모가 재평가가 되게 되면서 에코프로 시리즈를 굉장히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근데 지금 이 에코프로 BM 쪽하고 양극재에서 경쟁 업체로 볼 수 있는 부분이 LNF입니다. LNF. 이 LNF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 지금까지 유상증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해서 어디다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하려고 하느냐. 지금 비싸지고 있는 소재를 구입을 할 것이고요. 지금 앞서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해당 부분에 대한 양극재를 지금 이제 납품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양극재를 추출을 하는 장비들의 투자를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에코프로 BM 쪽하고 LNF 쪽에 22년, 23년 쪽에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캐파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조금 에코프로 BM보다 시장 진출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투자도 진행을 해야 되고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해당 부분 설비에 대한 시운전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인력까지도 충원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LNF가 단기적으로 지금 이쪽이 실적이 안 좋거든요. 에코프로비엠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LNF 쪽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저평가 국면으로 보실 수가 있겠다.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쪽을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봤을 때 이 포스코라는 기업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보수적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 포스코가 그냥 철강 만드는 기업 아니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포스코가 지금 이미 매출액이 반반으로 나눠졌어요. 전통적인 철강 쪽 사업, 그러면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부분이 워낙 최근 2, 3년 동안 매출액이 폭증을 하면서 거의 지금 매출액이 반반씩 나눠지고 있는 포스코는 이미 철강 쪽으로 사업 부분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큰 흐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다. 어떤 기업이다? 양극재, 이런 부분의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호주 쪽의 흑연 공장까지도 지금 샀죠. 포스코 쪽에서. 그러면서 예전에 여러분들 뉴스 보신 부분이 아르헨티나 쪽에서 호수를 샀었던 부분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양극재 매장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잭팟이 나오고 있다. 이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포스코는 지금 어떤 기업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원료를 통해서 양극재나 음극재 쪽 소재를 전부 다 토탈 케어를 원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 그러면서 포스코 쪽 관계사, 협력사 이쪽을 꼭 살펴보셔야 된다. 체크를 하셔야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러면서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지금 이제 성장을 하게 되게 따라서 2차 전지 쪽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양극재가 포함이 되어 있는 전지, 배터리 이 자체가 전기차의 생산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과반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지금이 2차 전지 쪽에서 양극재에 대한 가격, 비용을 줄이는 게 급선무가 될 것이고요. 같은 무게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쪽이 더 고출력을 낼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요. 고출력을 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차체에 전달을 해가지고 훨씬 더 연비를 좋게 만드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지금 어떤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고출력 반도체, 그러니까 파워 모듈 반도체 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더 강하게 효율적으로 해당 배터리를 차체까지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지속적으로 이 2차 전지 쪽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출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거를 컨트롤을 하게 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바로 파워 모듈 반도체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KCC 아니면 뭐 고려아연, 전통적으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기업들이 이 2차 전지 쪽이나 아니면은 신소재 쪽으로 계속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 KCC 같은 경우도 지금 고강도 질화 알루미늄, DCB 세라믹 기판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파워 모듈 반도체, 이쪽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소재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폴더블 폰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 폰. 지금까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10년 정도죠. 애플 쪽에서 지금 아이폰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을 했습니다. 거의 7년에서 8년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나와주게 되고 여기서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근데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은 2018년도 기점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 터졌었던 19년도, 지금 20년도죠. 20년도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 오히려 줄었죠. 그러면서 이 회복세 같은 경우도 나타나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을 내주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여기가 고여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뚫을 수가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 스마트폰 쪽에서 지금 출하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레드오션이죠. 레드오션. 이 레드오션을 누가 뚫고 있다? 이 폴더블 폰이 뚫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초 출시가 됐었을 때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치 한 500만 대, 600만 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폴더블 폰 쪽이 언제? 한 1년 뒤, 2년 뒤부터는 거의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2,500만 대 정도를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 폴더블 폰 시장이 곱하기 5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이 폴더블 폰 시장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이 폴더블 폰 시장은 이제 개화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갤럭시 1, 2, 폴드폰 1, 2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렇게 호평을 받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기술이 누적이 되게 되면서 3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바로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보셔야 되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애플입니다. 애플. 지금 애플 쪽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어요. 현재 스마트폰 출하량이 생산량이 늘지를 못하고 이제 갇혀버렸어요. 박스권에서. 이거를 뚫어내야 애플 쪽에서 다시 한번 매출액이 폭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계속적으로 신사업을 찾고 있죠. 최근 들어가지고 모멘텀이 부각을 받고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뭐 전면적인 사업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애플카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소프트웨어, 강력한 소프트웨어 파워를 기반으로 이 부분에 대한 애플카가 진행이 되면서 자율주행이다라고 하던가 이런 신사업 모멘텀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메인 부분이 모바일 사업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내년, 내후년 정도에 뭐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다. 애플 쪽에서 폴더블 폰이 지금 출시가 되어 있다. 이쪽으로 납품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폭발하는 겁니다. 주가가. 이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쪽 보시는 게 이제 화웨이입니다. 화웨이. 중국이죠. 화웨이. 화웨이 쪽이 예전에 갤럭시 폴드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서 이 거꾸로 접히는 폴더블 폰을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 안쪽으로 접히게 되죠. 기술력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 쪽이 훨씬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는 이제 이 화웨이 같은 경우도 조금 떨어지는 기술력으로 안쪽으로 접히는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화웨이 쪽에서 이 폴더블 폰 디스플레이를 납품을 받고 있는 게 중국 쪽의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라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신규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화웨이 쪽이 지금 BOE 쪽으로 이 폴더블 폰 디스플레이를 납품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철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화웨이가 지금 누구 쪽으로 이 부분을 진행을 했느냐? 삼성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지금 출시를 이제 거의 임박이 되고 있는 이 애플의 폴더블 폰 이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박이 될 겁니다. 이미지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예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게 본다라고 하면은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출시를 위해서 시운영을 위해서 이 디스플레이를 누구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됐냐? 얘 같은 경우도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된다?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지금 해당 부분에 대한 디스플레이를 요청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굉장히 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근데 지금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이게 고밀도로 진행이 되는 굉장히 좀 비쌉니다, 소재가. 그래서 여기서 기존의 스마트폰 쪽보다 폴더블 폰 쪽으로 들어가는 소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비싸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일단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살펴보시는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은 애플 주가입니다, 애플 주가. 여기서 스마트폰 2010년에 내고 나가지고 여기서 주가가 한 5배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그 이후부터 이 5배가 올라간 이 자리부터 지금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은 10배가 더 올라갔다는 거죠. 저점에서 지금 한 50배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왜 보여드리느냐? 이때 2010년 같은 경우는 어떤 해였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해였다. 기존의 3G 폰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시장이 바뀌는 타이밍이었고 그러면서 여기서
스마트폰의 개화기부터 쭉 시장이 땡겨가지고 올라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냐? 2차 전지, 폴더블 폰이 이 자리라는 말입니다. 시장이 이제 막 개화를 해서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쭉쭉쭉쭉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방송 마치고 나가지고 11시 20분, 저녁 11시 20분에 바로 이제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애플 쪽 폴더블 폰은 나오기만 하면 대박입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애플 쪽에서 모멘텀이 나와줬죠. 예전에 애플 쪽으로 2017년도, 2018년도 당시 때 RFPCB라고 연성 반도체, 연성 회로기판을 납품을 했었던 BH가 애플 쪽 납품 공시가 나와주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적자만 나와주다가 바로 여기서 영업이익 1000억대로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서 한 1년 정도 동안에 10배 정도가량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네임 밸류 확인을 하셔야 되고 지금 오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 참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애플의 폴더블 폰의 공급이 유력한 폴더블 폰 최대 수혜주 딱 한 종목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방송 마치고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와 폴더블폰과 관련된 전략을 좀 자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나는 강의를 들어보니까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이 더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공개 방송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개 방송에 참여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을 해주시면 방송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종목이 공개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집중해서 꼭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렇게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저희 종목 AS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의 황금 종목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신규로 관심 있게 보시고 있는 분들 좀 집중하셔서 방송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8월 26일 날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최고가 5,3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창투사이기도 한데 암호화폐 관련주입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들 요즘 다시 또 핫하지 않습니까? 다시 지금 이제 반등을 시작을 했어요. 거의 지금 저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뭐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해당 관련된 부분들 어느 정도 예상을 해드리면서 이 종목이 지금 이제 강한 시세를 띌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일단은 암호화폐 쪽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뭐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테슬라 쪽으로 나와줬는데 최근에 이제 뭐 투자의 귀재 볼 수 있는 이제 조지 소로스가 이제 이 비트코인 쪽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게 되면서 폭등을 한번 했죠. 하루 만에 이제 한 20% 정도 급등을 했는데 해당 부분이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반등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6,500원 라인대까지 충분히 열려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을 때 무엇보다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은 가상화폐 쪽 시세와 관련된 부분으로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중요한 부분이 두나무 쪽입니다. 국내 최대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전 세계 한 3위권 기록을 하고 있는 업비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쪽이 지금 계속적으로 상장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3월 달 같은 경우도 거기서 이제 상장 기대감이 나와주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한 2,500원부터 한 3, 4배 정도 가량이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또 추진이 될 수가 있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고 추가적인 수익 노려보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모멘텀을 안고 추가 상승 동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종목도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여쭤볼 종목은요, 카스인데요. 이재명 관련주죠. 8월 19일 날 저희가 방송일에 말씀을 드렸었고 최고가 8,75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6%가 넘는 상승률을 자랑했습니다. 이 종목 지금 이 거래일째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급등 구간이 나와주고 나가지고 9월 달에 시장이 워낙 이제 좀 안 좋았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하락이 또 가파르게 나와줬어요. 제가 이제 이때 당시 때 리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급등 구간 나와주고 나가지고 다시 한번 또 단기 탄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종목이 종목이니만큼 테마가 어떤 테마이니만큼 이 종목이 지금 쌍봉으로 끝나겠느냐 이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장이 워낙 급락을 하고 워낙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악재 쪽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9월 말에 굉장히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30~40%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이 거래일 정도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 해당 구간 지금 혹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다음 주 뭐 별일 없으면은 주말간 긍정적인 호재 이슈 나와주게 되면서 갭상승 어느 정도 나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구간까지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전략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AS를 저희가 도와드렸는데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이 가장 크실 것 같아요. 1577-8159번, 1577-8159번으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무료 문자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가 궁금증들 빠르게 해결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AS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갖고 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황금빛으로 물들어드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웰크론 한택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9월에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 나가지고 단기적으로 한 상한가도 한번 갔었고 한 30~40% 정도 급등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올해만 이 종목 9월에 포함해가지고 한 2~3번 정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30~40% 정도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재료 같은 경우 제가 앞서 강의를 드렸었던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폴더블폰 쪽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웰크론텍 같은 경우 포스코 쪽으로 2차 전지 장비 납품하고 있는 업체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폐배터리 관련된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나와주고 있지는 않은데 해당 부분에 대한 재료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이제 이 배터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 수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계속적으로 나와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 구간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서 최근에 한 반년 정도 동안의 매물 구간, 이 구간이 굉장히 이제 두텁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구간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나가지고 전고점 구간대에서 한번 지지가 나와주다가 9월달, 10월달 장이 워낙 이제 급락을 했다 보니까 해당 부분을 조금 반납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할 수가 있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 목표가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16,000원 아니라 6,000원이고요. 손절가는 저점 구간대 보실 수가 있는 이 구간입니다. 4,200원짜리 단기적으로 보고 가시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공약주로 소개를 해드렸을 때 37%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했던 웰크롬한테 오늘의 황금별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재도전 다시 한번 성공하길 바라면서 목표가 6,000원 그리고 손절가 4,200원 가격 전략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별을 잡아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답답한 4개 조화의 해결책을 찾는 별다방 시간입니다. 1577에 파라나 59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접수받고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빠르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상담을 도와드릴 종목은요. 메디아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권리락이 발생을 한 종목인데요. 시청자님께서 14,150원의 10%의 비중을 담고 계신데 무상증자 이후에 마이너스 54%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4,150원이면요. 지난번에 상한가에 달성했을 때 좀 상한가 때 좀 매수를 하신 걸까요? 그때랑 가격이 똑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권리락 했으면은 뭐 납입 되겠죠. 뭐 그쵸? 지금 마이너스 50%는 경험치가 없으시니까 좀 그러실 것 같은데 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모르시고 계셨으면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해당 부분 이제 뭐 해당 구간으로 입고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순실이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구간에서 권리락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코로나 이슈가 계속 나와줬기 때문에 상승 구간이 나와주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 코로나 쪽에서 조금 상승 추세가 바뀌었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쪽에서 테마주였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만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쪽으로 mRNA 백신 이쪽으로만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일단 주가 같은 경우는 안 좋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뭐 상한가까지 나와줬었는데 이 구간이 지금 일단 워낙 이제 호재 이슈가 나와주면서 급격하게 올라가가지고 거래량 같은 경우 돌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단은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추세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한번 돌려줄 수가 있는 긍정적인 호재와 함께 현재 바닥을 한번 다질 수가 있는 거래 대금이 한번 돌아와줬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저점 구간 잡고 가보시고요. 굳이 지금 여기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지금 민감하게 이 메디아나 쪽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손절가 잡고 가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급등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주가 기준으로 8,500원, 9,000원까지는 또 금방 갈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는 살펴보고 가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권리락이 발생해서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걱정을 덜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 급등이 된다면은 9,000원까지는 노려볼 만하다라고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관련주인 명신산업 한번 여쭤볼게요. 29,800원에 20%의 비중을 갖고 계신데 손실이 매우 큰데 손절해야 하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다행히도 6%의 급등 나오면서 종가가 28,650원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 시장이 회복되면서 다시금 상승 탄력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상장 당시 때 굉장히 좀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던 종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쪽으로 직접 납품을 했었던 수혜가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상장을 했었던 시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테슬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뜨거웠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급등을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부터 이제 테마주 성격으로 보시면 안 된다. 사실 테슬라 쪽으로 직접 납품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판도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장주 쪽이나 이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명신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실력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이제 국내 완성차 밴더들 쪽으로도 납품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근데 결국에 지금 일단은 올해 뭐 1, 2분기 때 진행이 되었었던 자동차 반도체 이 부분이 일단 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좀 현대차 이쪽에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지금 공장이 셧다운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현대차 공장이 지금까지 계속 이제 예약을 받았었던 자동차를 지금 출고를 못하고 있었죠.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지금 되어주는 게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제한되는 흐름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납품을 못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진행이 되는 부품주들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이 조금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작년하고 뭐 올해 초까지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주의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3, 4월 달 이후로 조금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자리 같은 경우는 긍정적입니다. 일단은 다행히 지금 9월 달 하락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하락의 민감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요. 시장 대비 그래도 버텨주는 흐름이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돌려가지고 반등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해당 부분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 그래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밀려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버텨주는 선에서 조정이 진행이 되어야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시세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1, 2년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망합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쪽으로도 명신산업 쪽이 이제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좀 수혜 기대를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잡아주셨습니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문자 상담 접수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IHQ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30%를 매수하셨대요.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IHQ 같은 경우에는요, 영상 콘텐츠 관련주입니다. OTT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윤석열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모습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사실 이제 뭐 영화 쪽이 워낙 안 좋았었다 보니까 같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움직임이 이 미디어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외신 쪽에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지금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을 주목을 하는 게 아니라 헐리우드를 집어삼킬 수 있는 K-미디어에 주목을 하라라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라던가 외신의 주목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수혜 받아줄 수 있고요. 일단은 현재 지금 시장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선방을 한 움직임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현재 지금 저점 구간 반등 지점을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분이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 수익 구간이 또 나와줄 수가 있겠죠. 일단 지금 9월 달 말부터 10월 달 당시 때 미디어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폭발이 나왔는데 일단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 저점 구간 손절가 잡고 가시고요. 좀 길게 가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2,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신다면 2,000원까지도 좀 여유롭게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종목 상담을 빠르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나도 한정적인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닥터강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요. 여러분들께서 좀 무료 공개 방송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무료 공개 방송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지금 저희가 황금별 공략주로 2차 전지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이제 폴더블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섹터 2가지 말씀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차 전지 쪽에서 소재 집중하라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코 관련된 내용들 웰크론한테 다시 한번 재도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폴더블폰 쪽 최대 수혜 한번 유력하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애플 쪽으로 공급이 들어가는 종목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방송 마치고 온라인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셔가지고 해당 종목 확인하시고 많은 것들도 얻어 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황금별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공개 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입장을 스크롤 내리시면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보이시죠? 방송 입장을 클릭해 주시면요.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월요일에는 또 휴장이기 때문에 닥터강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 꼭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3일 동안 편안하게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날 쉬고요. 화요일 날 저녁 10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저녁 10시 화요일에도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